자, 시하.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흥의 몬다 임몬다입니다. 오늘은 제가 국내에 지금 오랜만에 개최되는 대회죠. 가장 권위 있는 대회이자 또 모든 그 10만 저희 자전거 동호인 분들이 10만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모든 동호인 분들이 기다리시던 그 설악 그란폰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고요. 또 많이 들으셔가지고 이 대회를 정말 기다리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일단 이 대회 언제 열리느냐 그거부터 봐야겠죠. 자, 2022년 6월 18일 39일 남았습니다. 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39일 뒤에 강원도 인제에서 이 설악 그란폰도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회 요강부터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설악 그란폰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이 내용이 잘 나와 있으니까요.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이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 내용들 한번 제가 나름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중요한 것부터 이렇게 하나씩 짚어가 보겠습니다. 네, 고지문 들어가 보시면 딱 나와요. 첫 줄에 설악 그란폰도는 F 등급에 해당하는 매우 길고 험한 코스로 이루어진 대회입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즉 F 등급이면 최고 난이도에 해당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힘듦에 해당을 하게 되고, 그래서 바로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어요. 참가자는 다른 사람의 부주의, 라이딩 기술 부족, 또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발생한 부상과 손해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그 다음 줄에 본인이 완주할 수 있는 건강 상태인지 또 코스 라이딩에 필요한 라이딩 기술을 갖추었는지를 꼭 판단하셔야 하며 사고에 대비하여서 보험을 가입하는 등의 방안까지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고지문에서 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밑에 이제 달아놨죠. 주최 측은 주최 측 과실에 의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주최자 배상 책임 공제에 가입합니다. 네, 주최 측에서는 이렇게 준비를 해주고 계시고요. 그럼 다음 대회명은 이렇게 됩니다. 2022년 자이언트 설악 그란폰도입니다. 네, 일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2년도 6월 18일 토요일에 오전 7시부터 딱 스타트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출발 장소가 어디냐?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상남 생활체육공원에서 출발 도착인데, 제가 지난주 어린이날 연휴 때 이곳을 이제 다녀왔어요. 근데 이렇게 치지 마시고 그냥 네이버 지도에다가 인제 라이딩 센터라고 검색을 하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방문을 해보실 분들은 인제 라이딩 센터를 검색을 하셔서 내비게이션을 따라가시면 여기가 출발지입니다. 또 여기 써놨죠. 제가 편집하고 있는 5월 10일 기준으로 지금 39일 대회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 볼게요. 코스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그란폰도, 즉 원래 대회가 이 그란폰도입니다. 대신에 제가 출전하게 된 이번 대회는 메디오 폰도라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란폰도는 이제 풀 마라톤이 되는 거고요. 메디오 폰도는 하프 마라톤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부터 그란폰도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자신이 없었고요. 그래서 메디오 폰도를 한번 도전을 해보자 라는 목표를 가지고 대회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를 구분을 보시면 일반 부문에 이제 그란폰도 남녀, 또 메디오 폰도에 남녀가 있는데 저는 메디오 폰도에 남자로 이제 참가를 하게 되는 거고요. 또 여기 보시면은 그 미성년자분들께서는 아직까지 대회 참가가 불가능하십니다. 그래서 2003년 6월 18일 이전 출생자, 즉 성인들에 대해서만 이 대회 참여가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네요. 자, 다음 대회 등급 F 등급 여기 있네요. 그란폰도는 난이도에 따라서 A부터 F까지 분류가 되는데 설악은 그런 거 없죠. A 이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F, 가장 fucking hard 어려운 대회라는 얘기겠죠. 다음 참가비 그란폰도는 5만원입니다. 제가 참석하게 되는 이 메디오 폰도는 4만원이고요. 주최 주관은 이제 설악 그란폰도 조직위원회 또 위즈런에서 주최를 해주셨네요. 그리고 타이틀 스폰서는 여기 자이언트 형님들이죠. 감사합니다. 타이틀 스폰서로 이번에도 대회를 주최를 해주셨습니다. 또 후원으로는 인제군, 인제경찰서, 속초경찰서, 홍천경찰서에서 후원을 해주셨고, 협력업체는 코오롱 모토라드라는 곳이네요. 그러면 그란폰도라는 게 이제 뭔지 이 어원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홈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제가 조금 풀어서 말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그란폰도는 1971년에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장거리 자전거 라이딩 이벤트입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1971년이니까 벌써 한 50년 정도 된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대회가 되겠네요. 그리고 최초의 그란폰도는 노브콜리로서 이탈리아의 체제나티코에서 1971년 5월 19일 새벽 5시에 17명의 선구적 라이더분들이 9개의 고개를 넘는 장거리 라이딩을 하셨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노브콜리가 이탈리아어로 9개 고개라는 뜻인데 이 노브가 보니까 숫자 9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럼 콜리는 고개라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탈리아의 선구자 분들이 17분이 1971년에 이탈리아에서 이 언덕을 넘는 장거리 라이딩을 하면서 이 이벤트가 시작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이탈리아의 사이클링 페더레이션, 이탈리아 사이클링 연합회에서는 그란폰도를 120km 이상의 길이, 두 번째 개인별 칩에 의한 기록 계측, 세 번째 각 카테고리별 순위자에 대한 시상을 하는 사이클링 대회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식적인 이탈리아 사이클링 연합회의 어떤 정의라면 이제 그 다음에는 하지만 오늘날에는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 각지에서 각각의 여건에 따라 나름의 특색을 살려 다양한 형태의 라이딩 이벤트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즉, 꼭 이 세 가지의 조건이 부합하지 않더라도 각 나라에서 자신들만의 그런 환경에 따라서 특색을 살려서 이렇게 대회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다음 문단도 중요합니다. 다음 문장. 그란폰도에는 모든 레벨 선수들이 참여가 가능하고 모든 라이들이 함께 출발하며, 즉 뒤에도 나오겠지만 참가 프로 선수, 실업 선수 다 참여 가능합니다. 일반인들까지도. 그래서 선수들은 다른 선수들과 경쟁한다기보다는 자기 자신과의 어떤 시간 경쟁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탈리아의 대규모 그란폰도는 도로를 전면 통제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선수들은 교통신호와 법규를 지켜야 합니다. 이거는 이 설악 그란폰도에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물론 신호 같은 건 어느 정도 주최 측에서 통제를 해주시겠지만 우측으로 가야 된다라거나 차선의 양쪽을 다 써야 된다거나 아마 부분적으로는 차량 통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교통 신호와 법규는 지켜주셔야 될 거고 현장에 계신 그 진행 요원분들의 안내를 잘 따라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설악 그란폰도는 어떻게 된 대회일까? 자, 2010년 6월 6일 새벽 5시에 10명의 열혈 라이더가 강원도 동해 백봉령 동쪽 아래에서 출발하여서 7개의 언덕을 넘는 265km를 라이딩하여 속초에 다다른 것으로 시작이 되었다고 하네요. 대단하신 분들이죠. 10명의 열혈 라이더분들 리스펙합니다. 네, 한국 최고의 산악지방이 강원도 설악산과 오대산 지역의 아름다운 경치를 두루 거치는 코스로 구성된 설악 그란폰도는 5개의 큰 언덕을 넘는 208km 코스로 가장 힘든 등급인 F등급입니다. 특히 마지막에 넘는 구룡령 역방향은 20km의 기나긴 어필로서 UCI 어필 카테고리 HC 등급입니다. 제가 사실 정확하게 이게 HC 등급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아마 하드코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 구룡령을 다녀오긴 했습니다. 역방향은 아니었고 순방향이었는데 아무튼 어마어마한 그런 위용을 자랑하는 설악 그란폰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요 일정이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제가 이 방송 녹화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사실 모든 접수는 종료가 된 상황입니다. 4월 26일에 일반 접수를 받았었고요. 그리고 27일날 이제 오전 10시부터 결제를 해서 선착순 3,000명으로 마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월달에 배번호랑 그 기록집 택배가 아마 발송이 될 거고 이제 6월 18일날 그란폰도 대회가 개최됩니다. 또 중요한 거는 이 18일 토요일날 오전 6시까지 출발 장소에 집결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7시 시작이니까 7시에 가면 되겠지가 아니라 1시간 일찍 준비를 하셔서 6시에 출발 장소까지 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시에는 메디오폰도의 남녀 시상식이 열리게 됩니다. 7시에 출발을 하면 12시면 5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메디오폰도는 이 5시간 내에 모든 이제 순위권에 있으신 분들은 경기를 다 마감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16시에 그란폰도 남녀 시상식이 있습니다. 즉 그란폰도 같은 경우에도 7시 출발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 한 9시간 정도 모든 대회가 이제 순위권에 계시는 분들은 시상식을 하게 된다. 그리고 모든 공식적인 대회는 19시, 7시에 종료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란폰도 월드 투어와 이제 연관되어 있는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 사실 여기는 제가 정확하진 않을 수가 있어요. 저도 이번에 처음 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혹시라도 뭐 내용을 더 잘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조금 저를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해한 것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모든 그란폰도 참가자는 그란폰도 월드 투어의 연간 랭킹에 의한 시상 대상이 되게 됩니다. 총 상금 규모는 US 달러로 36,000달러가 되겠고요. 그리고 가입 대회 중에 최소 1개 대회에 참가하여야 포인트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설악 그란폰도에 그 메디오 폰도에 참가를 하기 때문에 포인트 계산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줄 보시면 그란폰도 가입 대회 중에 최소 3개 대회에 참가하여야 시상 대상이 됩니다. 즉 무조건 3개는 대회에 참가를 해야 이 시상의 대상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3개 이상 대회 참가 시에는 가장 우수한 기록 3개로 시상 순위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즉 아마 3개 이상 대회를 참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가장 우수한 기록으로 시상 순위를 결정한다고 하니까 모든 대회에서 좋은 기록을 내시면 좋겠죠. 다음으로 순위는 남녀 구분만 부문만 구분하며 연령분 카테고리는 구분은 하지 않는다. 즉 이런 거 빠꾸 없습니다. 뭐 프로든 일반인이든 동호회든 뭐 실업 선수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남녀로만 구분합니다. 무조건 잘 타는 분이 장땡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은 설악 그란폰도의 레이스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란폰도는 1위 하시는 분에게 1100포인트를 지급을 합니다. 공식적으로. 메디오 폰도 같은 경우에는 750포인트를 지급을 하게 됩니다. 2위 이하의 포인트는 1위자의 기록을 기준으로 다음 공식에 의해 계산을 하게 되는데, 얼추 이 공식을 대충 보니까요. 저도 이제 사실 문과 출신이라 살짝 이제 여기서 멘붕이 오긴 했는데, 아마 1등 하신 분의 기록을 바탕으로 2등 하신 분의 기록을 이제 비율로서 나타내서 이제 이 포인트를 드리는 걸로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니까요, 그 저희 자이언트 설악 그란폰도 요게 꽤 큰 대회여서 포인트도 보시면은 길이도 뭐 다른 이 해외에서 열리는 여느 대회보다도 이제 꿀리지 않습니다. 208km에 1100포인트로 지금 이 표 기준으로는 저기 노르웨이에 있는 대회 스트 아이 라이크 프로번 아무튼 좀 어렵네요. 요 대회가 543km인데 이 대회를 제외하고는 지금 가장 긴 코스입니다. 그리고 난이도 같은 경우는 F 난이도니까 국내뿐만이 아니라 이 전 세계적으로도 이 설악 그란폰도는 굉장히 권위가 있는 대회다. 그리고 메디오 폰도 같은 경우도 750포인트를 이제 지급을 하는 그런 공신력 있는 대회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규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가 볼 건데요. 먼저 참가 자격입니다. 대회일 기준 성년자, 미성년자분들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2003년 6월 18일 이전 출생에 한해 참가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전현직 사이클 선수 및 엘리트 선수도 제한 없이 참가가 가능합니다. 뭐 프로 선수 다 상관없이 모두가 동일하게 대회 참가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대회 참가자는 본인의 장비를 자체 점검하여야 하겠죠. 그리고 U바가 장착되어 있지 않는 로드 사이클로 제한을 하게 되고요. 또 다음으로는 참가가 가능한 자전거는 로드 사이클, 미니벨로, 트라이애슬론 사이클, MTB로 제한이 되게 되면서 다만 이제 그 급경사와 급커브 코스가 많아서 트라이애슬론 사이클은 권장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주최 측에서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다음 전기 자전거 등 보조 동력이 장치된 자전거와 리컴번트 자전거는 참가가 불가합니다. 당연하겠죠. 전기 자전거 타고 오시면 안 됩니다. 다음으로 2번, 그러니까 두 번째 코스 선택인데요. 접수 기간 중에 코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 코스가 두 가지로 나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하나가 그란폰도, 두 번째가 메디오 폰도인데 저는 메디오 폰도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제한 시간 및 컷오프입니다. 완주 제한 시간은 출발로부터 그란폰도는 내 타임 기준으로 12시간, 메디오 폰도는 내 타임 기준으로 7시간입니다. 그래서 요 제한 시간 내에 코스를 완주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란폰도 같은 경우에는 컷오프도 있는데요. 1차는 진동 삼거리, 그래서 출발지로부터 82km 지점에 12시까지 여기 도착을 해주셔야 되고, 2차 컷오프가 서림 삼거리, 출발지로부터 143km 지점에 오후 3시 30분까지 도착을 해주셔야 컷오프의 시간입니다. 다행히도 제가 출전하게 되는 메디오 폰도는 컷오프가 없습니다.
다음 안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기본입니다. 모든 라이더는 주행 중에 반드시 헬멧을 착용을 꼭 해주셔야 되고, 다음으로는 터널이나 야간 주행을 위해서 터널이 보니까 몇 군데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다녀와 보니까 전후방 라이트 그리고 반사 조끼나 신발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으로 라이더는 한국의 교통법규를 꼭 준수해 주셔야 합니다. 즉 우측 통행해 주셔야 되고요. 중앙선 침범하시면 안 되고 교통신호도 준수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안전요원분들이 계실 거니까 그분들의 지시를 꼭 준수해 주셔야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기록 계측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스피드 칩에 의한 넷타임 측정 방식입니다. 참가 선수는 반드시 자전거에 스피드 칩을 장착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앞바퀴 허브에 QR을 열고 장착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오른쪽 위에 보시면 사진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앞바퀴 허브에다가 이 넷타임 스피드 칩을 이렇게 장착을 해주셔야 되고, 계측 장치를 반드시 통과를 하셔야만 합니다. 계측되어야 하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먼저 출발 지점에서 하셔야 되고, 중간 계측 지점에서 하셔야 되고, 도착지에서 총 이렇게 3번을 하셔야 합니다.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출발 지점에서 출발 시간에 맞추어서 출발 지점 계측기를 통과를 하셔야지만이 공식 기록이 인증이 되게 되고요. 중간 계측 지점에 계측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미완주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중간 계측 지점을 꼭 잘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란폰도 같은 경우에는 중간 계측 지점이 제3보급소, 즉 출발로부터 104km 지점이고요. 메디오폰도는 중간 계측 지점이 기린 삼거리 92km 지점에 있습니다. 다음 배번호 부착입니다. 등 부착용 배번호는 저지 뒷주머니 가운데 부분에 부착을 하셔야 되고, 자전거용 차대 번호는 핸들바 부분에 정면에서 인식되도록 부착을 해주셔야 됩니다. 배번을 변조하는 것은 당연히 금지가 되겠고요. 사진 보시는 것처럼 그 뒤에 포켓 부분에다가 이제 등 부착용 배번호를 부착을 하시면 되고, 자전거도 앞에다가 핸들바 쪽에 잘 번호가 보이게끔 부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지원 부분입니다. 주최자는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코스에 대한 지도, GPS 트랙 파일, 체크포인트의 위치를 제공을 합니다. 네, 지금 이 그란폰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요, 실제로 GPS와 그리고 지도,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에 설명드렸던 모든 자료들이 다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참가 선수는 사전에 코스를 숙지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꼭 코스를 숙지해 주셔야 돼야 하는 게, 이번에 제가 다녀와 보니까 상당한 어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어필을 생각하시는데 중요한 건 다운힐입니다. 굉장히 심한 경사의 다운힐이 쭉 이어져 있기 때문에 코스를 모르시거나 정말 라이딩 스킬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게 자칫 잘못하다간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사전에 코스를 숙지하셔야 하고요. 혹시라도 시간이 안 돼서 이 코스에 대해서 가보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제가 이번에 어린이날 연휴를 이용하여 이 코스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코스에 대한 영상을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그때 더 자세하게 설명을 코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다시 지원 부분 확인해 보면은 보급소와 미케닉 서비스가 제공이 되지만 음식물과 공구를 휴대하기를 권장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이딩 도중에 자전거 고장에 대한 수리는 라이더의 책임입니다. 그 다음에 라이더는 보급 등을 위하여 언제라도 중간에 있는 식당과 매점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한 시간 내에만 돌아오신다면 중간에 뭐 식당, 편의점, 매점 상관은 없어요. 네. 그리고 사적인 지원 차량에 의한 라이더 또는 자전거의 이동은 금지됩니다. 당연히 안 되겠죠. 본인의 힘으로 본인의 자전거를 타시고 이 코스를 완주를 해주셔야 합니다. 8번째, 사고에 대한 책임인데, 이건 처음에도 나왔던 것처럼 부상과 손해는 참가 선수 본인 책임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완주할 수 있는 건강 상태인지, 그리고 코스에 필요한 라이딩 기술을 갖추었는지 꼭 판단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9번째, 실격 처리 중요하겠죠. 어떻게 하면 실격이 되느냐? 첫 번째, 대회 운영 규칙을 위반한 경우. 두 번째, 다른 운송수단을 이용한 경우. 세 번째, 다른 사람의 배번으로 참가하는 경우. 그리고 네 번째, 메디오 폰도 코스 신청 후에 그란폰도 완주 시에도 실격입니다. 그래서 저는 꼭 메디오 폰도 코스로만 가야 합니다. 이번에 그래서 메디오 폰도 코스로 갈 예정이고요. 다음으로 보시면은 그 참가 선수들에 의한 제보에 의해서도 실격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제 같이 라이딩을 하시다가 어떤 분이
자동차를 이용해서 뭐 이동을 하시네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뭐 선수를 특정할 수 있는 배번호와 위반 사항이 함께 찍힌 사진, 동영상 등 증거 자료를 이제 제시를 하시면 이분은 아마 실격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 이제 행사의 변경은 출발 시간으로부터 24시간 전에 최종 확정 공지할 예정이고요. 11번째, 스페셜 보급식이라는 또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는 보니까 그란폰도 참여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제 적용이 되는 거고요. 뭐냐면 자신의 음식을 출발 전에 이제 보관을 했다가 제3보급소에서 자신의 그 보관했던 음식을 되찾는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처음에 이제 스타트팩에 개인마다 다 스타트팩이 지급이 되는데 거기에다가 본인이 필요한 어떤 음식물들을 이제 보관을 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이 스페셜 보급식은 당일 아침 6시부터 7시 사이에 출발 지점에서 보관을 할 수 있으니까요. 꼭 6시까지 도착을 하셔서 요 스페셜 보급식도 맡겨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부패할 우려가 있는 음식은 보관하시면 안 되겠고요. 이때가 6월이니까 날씨가 굉장히 더울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부패되지 않는 음식으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행사 당일에 3보급소 운영시간 내에 찾아가지 않는 보급식은 폐기됩니다. 그래서 이 운영시간 내에 반드시 되찾아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으로 귀중품은 맡기시면 안 됩니다. 네, 12번 12번째, 배번호의 양도는 절대 불가합니다. 배번호 양도하시면 적발 시 3년간 출전이 제한되니까요. 부디 꼭 본인만의 배번호로 정상적인 참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FAQ도 한번 알아볼 건데요. 먼저 참가자 기록 확인은 언제 어떻게 하면 되나요? 기록 확인은 완주하시면 문자로 발송이 되는데 한두 시간 정도 걸립니다. 두 번째, 참가 복장이나 지참물은 무엇인가요? 네, 복장은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대신 꼭 번호표와 기록 측정용 칩은 챙기셔야 됩니다. 네, 세 번째, 참가자 개인정보를 수정하시려면 여기 나와 있는 사무국 031-821-9941 이메일, 카카오톡 1대1 문의로 연락하셔서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타인에게 양도를 위한 정보 변경은 금지되어 있으니까요. 양도는 안 된다는 점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참가 신청 취소나 환불은 되나요? 네, 됩니다. 환불액 지급 기간이 있는데요. 그때 그 환불액 지급 기간 이내에 환불하실 경우에는 전액 환불이 될 거고요. 대신에 이 환불 기간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환불이 되지 않는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네요. 네, 다섯 번째, 한 명 이름으로 2명 참가비를 입금했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요거는 사무국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처리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타이틀 스폰서 자이언트 형님들, 뭐 또 사이언스 인 스포츠 SIS에서 또 스폰을 해주셨고, 후원도 강원도 인제경찰서 인제군 자전거 협회에서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 메디오 폰도의 코스에 대해서 한번 고도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역시도 설악 그란폰도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 나름대로 이제 편집을 해본 거고요. 크게 설명으로는 UCI 2등급 언덕 2개, 그리고 4등급짜리 언덕 2개를 넘는 그러니까 4개 언덕을 넘는 105km의 코스이고요. 7시간 이내에 완주를 하셔야 됩니다. 중간에 보급소는 2개가 있습니다. 일단 고도를 그래서 쭉 한번 보시면은 전반적으로는 쭉 다 어필이 맞아요. 쭉 올라가게 됩니다. 출발이 상남에서 해발고도 390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일단 살둔 고개가 가장 먼저 맞닥뜨리게 되는 이제 고개일 거고요. 그 고개가 이제 550m로 될 거고, 한 20km 정도를 달리면 이제 살둔 고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다운힐을 하면서 원당 삼거리를 지나서 서서히 올라가다 보면 이제 구룡령을 만나시게 됩니다. 구룡령의 길이가 한 대략 6.4km고 6.1%의 그 경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룡령 정상에 도달을 하시게 되면 그 거리가 44km, 대략 한 절반 정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네, 구룡령을 지나시게 되면 대략 한 19km에서 20km 정도 되는 신나는 다운힐 코스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서림 삼거리까지 쭉 다운힐로 내려오시면 될 거고, 여기에서 이제 잠시 휴식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조침령 시작이 됩니다. 제가 느끼기에 가장 빡센 코스입니다. 지금 별표 3개에다가 4개를 쳤는데 5개, 6개도 주고 싶었던 그런 조침령이었습니다.
길이는 4.3km로 구룡령보다 훨씬 짧습니다. 하지만 경사도 평균 10.9% 경사도로 훨씬 더 가파르고요. 그 다음에 이미 구룡령과 다운힐에서 다리가 상당히 좀 털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좁신령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에 느낀 건 완전 마치 무슨 언덕, 암벽 등반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힘들었던 건데요. 코스였는데요. 이 힘들었던 코스에 대한 설명은 제가 다 추후 영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침령까지도 만약에 정복을 하셨다 그러면 대략 69km 정도 라이딩을 하신 겁니다. 거의 다 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조침령을 정복하시고 다운힐을 하시다 보면 이제 다시 진동고개에서 약 어필이 하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진동 2교 삼거리로 쭉 이제 신나게 또 내려가시다가 기린면 삼거리까지 내려가시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마지막 고비가 하나가 있습니다. 쭉 가시다 보면 마지막 오미제를 넘으셔야 되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다리가 정말 다 털리거든요. 이쯤 되면은 너무 힘들어요. 근데 대략 남산을 찍어야 되는 그런 오미제가 등장을 합니다. 이게 또 고도가 500m고요. 저는 이번에 타면서 이 오미제에서 한번 퍼졌습니다. 도저히 못 가겠더라고요. 그리고 이 오미제 터널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터널이 이 차도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다리가 힘든 상태로 어필의 터널을 갈 자신이 도저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오미제 앞에서 한번 쉬었다가 한 5분 정도 누워 있다가 다시 이제 오미제를 정복했던 그런 경험이 있고요. 네, 오미제까지 올라가시면 총 거리 104km입니다. 무슨 얘기냐? 1km 남았다는 거고요. 그러면 다 정복을 하셨다는 겁니다. 오미제를 지나면 이제 마지막 다시 출발지 상남으로 그 인제 라이딩 센터로 돌아오게 되시면 이 모든 메디오폰도가 끝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평균 속도별 예상 시간표고요. 제가 이 앞에 써놨던 거는 시속 24km 기준으로 예상 시간표를 한번 작성을 했던 거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목표로 하고 있는 것도 다시 총 완주하는 데까지 약 4시간 22분, 평균 속도 24km로 한번 완주를 해보자. 그래서 제가 목표로 한 도착 시간은 7시에 출발이니까 11시 반 이전에 11시 한 22분까지 이 코스를 정복을 해보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그러면 제가 그 2022년 설악 그란폰도 행사에 대해서 특히 제가 참가하는 이제 메디오폰도에 대해서 대회 요강이라든지 그리고 숙지하셔야 될 부분, 그 다음에 이 코스 분석까지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실제로 제가 다녀왔던 제 경험을 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서 한번 코스 설명과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점 그리고 제가 느꼈던 점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 만나요. 안녕. Yeah. Please tell me that I can't, that I won't, that I fail, that I'll never make it out, yeah. Please tell me all the bad, never good, fill my head full of every single doubt, yeah. Please say any negative thoughts, I pop off when I hear people say I cannot. I get off to the thought of proving everyone wrong, I won't stop to the top, so you better back off and get lost. I'ma stay loud, stay